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 중부지방에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전동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교통 대란이 일어났고 시장과 축사 지붕, 나무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공룡이 지구에 최초로 등장한 지 3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를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룡 토사물과 대변 화석을 분석한 결과 공룡들이 다양한 먹이를 먹은 덕분에 기후 변화에 적응해 생태계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유망 구조 7곳 가운데 대왕고래가 구조상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배출처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부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의견 차이로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협약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일대에 이틀째 폭설이 내리면서 서울 출근길 정체는 극심했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지하철 1호선 등 일부 전동차는 운행이 지연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컸습니다. 신규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내린 폭설에 곳곳에서 제설 작업은 이뤄졌지만 서울 출근길 차량 정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로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 등으로 일부 구간들이 통제되면서 차들은 제속도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출근길 혼잡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인파가 몰린 지하철 역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열차는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가 됐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여기 여의도까지 1호선 타고 왔는데 아무래도 눈이 많이 와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도 더 많이 낑겼던 것 같아요. 특히 눈이 쌓여 전동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운행이 지연된 1호선이나 수인 분당선 쪽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늘 30분 일찍 나왔는데 지금 올라오는 계단부터 많이 막혀가지고 밀려 있어서 지금 살짝 지각할까가 살짝 걱정되긴 해요. 여기에 버스까지 곳곳에서 극심한 지연을 빚으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 속에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폭설이 이어지면서 동네마다 언덕이 있는 길 이곳저곳은 눈이 더 쌓였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은 제설 작업도 더디다 보니 시민들 발걸음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해도 밝지 않은 이른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에 나섰는데 밤새 내린 눈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시민들은 혹시나 넘어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잡이를 꽉 잡아봅니다. 해가 밝자 계단 하나하나를 빗자루로 쓱쓱 쓸어내는데 눈을 치우는 게 더디기만 합니다. 힘들죠. 눈이 물 먹어가지고 축축해서 걷기도 무겁고 여기는 또 계단이라 여기서 많이 사고가 많이 나요. 미끄러져서 많이 좀 다치고 그러시더라고. 다들 조심히 언덕을 내려오느라 발걸음은 엉금엉금. 날씨가 춥다고 이렇게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등 균형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설 작업이 속도를 못 내자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골목 쪽은 직접 나와서 치우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다 출근하느라 바빠가지고. 경찰과 소방엔 차량이 언덕을 오르내리지 못한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질 경우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칠 수 있기에 노년층과 임산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중부지방 대설과 관련해 3명이 숨지고 71명이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3명이 숨졌고 경기도 지역 43세대 71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활동은 모두 1,628건으로 고립된 시민 등 15명을 구조하고 39명에 대해 구급 활동을 벌였으며 1,500여 건의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전도 잇따라서 총 131건 가운데 46건이 복구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항공기는 156편, 여객선 104척이 결항됐고 11개 국립공원 302개 구간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응급실 510여 곳은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됩니다. 감시 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감시 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모두 400명으로 전년 447명보다 10.5% 감소했습니다. 질병청은 고령자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한파가 닥치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엔 최고 48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눈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밀고 갑니다. 출퇴근길 주민들은 차라리 걸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早上上班还有车呢，下班全程走着回去，这大暴雪下的。 중국 동북지방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최북단 헤이룽 장성엔 최고 4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它将会使得来自海上的大量水汽涌入到东北地区的上空，那这就给大规模的降雪出现制造了条件。 빙판길로 변한 간수성의 고속도로에선 30km에 달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북 신장 고산길에선 300대 넘는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각지의 철도와 공항도 제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수도 베이징에도 눈발이 날렸지만 기상 관측상 첫눈 기준엔 못 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임늘솔 기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UFO가 있다고 믿습니까? UFO 유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미국 의회는 50여 년 만에 UFO 청문회를 열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 하원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미 국방부 전직 당국자와 퇴역 군인 등이 출석해 미확인 비행 물체와 미확인 비행 현상, 그러니까 UFO가 실제로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퇴역한 미국 해군 소장 팀 갤로댓은 해군 소속 항공기의 훈련 영상을 동료와 함께 이메일로 받았는데 특이한 비행 모습을 보이는 비행 물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ttached to the email is what is now known as the Go Fast video, captured on the forward-looking infrared sensor of one of the Navy F-18 aircraft participating in the exercise. The now declassified video showed an unidentified object exhibiting flight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unlike anything in our arsenal.
그런데 문제 이메일 다음 날 감쪽같이 사라졌고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 국방부는 외계 생명체의 활동이나 기술에 대해 확신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드론이나 로켓, 새 같은 비행 물체들이 목격된 것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려 한 적 없다. 그러니까 확인된 UFO는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 새로 공개된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해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700여 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21건의 경우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계속 목격됐고 각종 감시 장비에도 포착됐는데 미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n a time of heightened distrust of our government institutions, I believe more transparency is not only needed but is possible. 코스모스의 저자이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뿐이라면 얼마나 큰 공간 낭비인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목격된 미확인 비행 물체 UFO. 대부분은 착시 현상이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았지만 여전히 지구상의 과학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존재합니다. 이번 UFO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있는 우루우루 호수 주변인데요.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해 호수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네이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5만여 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이 한 해에 5,200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플라스틱 생산량 4억 톤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매년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8분의 1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부적절하게 불태워진다는 얘긴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플라스틱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진행 중인데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맺은 약속이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번 협약이 부산 플라스틱 협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I'm confident that we will finish here. I'm confident that we will have a treaty or text for a future treaty here at the end of Busan, of our session in Busan. Thank you. 이번 협약의 핵심은 플라스틱 생산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협약에는 모두 177개국이 참가했는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와 우선 플라스틱 재활용부터 제대로 하자 이렇게 입장이 나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 67개국은 장관급 공동성명을 통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전 주기를 포괄하는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동의 조처가 담긴 세계적인 규칙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Mutual hard work, mutual respect, and unwavering determination that will achieve our goal. Korea stands ready to work with all member states to build bridges to narrow gaps and foster consensus. 일각에서는 대립이 길어질 경우 기후변화 협약 체결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지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5년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파리협정 체결은 2015년이나 돼서야 이루어져 총 23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적 관리를 통한 국제협약이 이루어져야 생산 감축은 물론 사용량도 줄이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플라스틱 사용,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담아온 임늘솔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등 공룡은 지구에 출현한 지 3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를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팀은 10년에 걸쳐 공룡의 토사물과 대변 화석 수백 개를 분석한 결과 2억 년 전 중생대의 먹이 사슬과 함께 공룡의 식단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초기 공룡들은 곤충과 물고기, 식물 등 다양한 것을 먹었으며 이후 극심한 기후 변화가 시작됐지만 공룡들이 식단을 바꿔 환경에 적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뒤늦게 등장한 초식 공룡들도 동시대의 다른 초식 동물보다 더 다양한 식물을 먹었다며 덕분에 기후 변화에 적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적응력 덕분에 3천만 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룡은 지구의 지배종이 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인류는 지구에 출현한 지 300만 년 만에 지구를 지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인의 성향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잘 반영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특정 부위 간의 연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정동일 교수팀은 4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능성 MRI를 분석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단계의 실험 진행 후 뇌 활성 영역을 분석했는데 참가자들이 위험 선호적인 관찰자가 있을 때는 없을 때보다 위험한 옵션을 선택했고 관찰자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라면 안전한 옵션을 더 많이 고르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참가자들은 관찰자의 성향과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타인의 존재가 위험 선호적인 선택을 강화한다는 학계 중론을 뒤집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산업용 웨어러블 착용형 로봇 엑스블 숄더를 출시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착용 로봇 브랜드 엑스블 가운데 상용화를 위해 만들어진 첫 제품으로 어깨, 팔꿈치 등 상완 근력을 보조해 팔을 위로 올려 작업하는 현장에 특화된 로봇입니다. 전동 모터 없이 무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착용 시 어깨 관절 부하는 최대 60%, 전 측방 삼각근 활성도는 최대 30% 줄어듭니다. 현대차 기아 측은 엑스블 숄더가 산업 전반에 확대되면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 가스전을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시추 위치를 정하고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자문사 선정 등을 놓고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지켜보는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소위 대왕고래로 불리는 제8광구와 6-1광구 북부 일대입니다. 그동안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 7곳을 놓고 전문가들이 논의했는데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다. 산업부는 이제 내부 절차만 마무리되면 다음 달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 연료 주입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cm의 두께의 드릴로 해저 3,000m까지 파내려가 시류를 확보하는 작업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첫 시추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파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향후에 제가 시추하는 작업 부분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서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그 시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석유 가스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매장 규모와 사업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논란과 우려를 딛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28일 오전
지난 4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배터리팩 손상으로 인한 전기적 발열 가능성 등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관리 장치가 손상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정비 이력과 운행 이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화재 원인으로 볼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확산 원인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입주민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800여 대가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논술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가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모두 선발한다고 밝히면서 최대 합격자가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 추가 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뒤 한 달 반 만입니다.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술 유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법원 판단을 받는 게 어렵게 됐다며 추가 시험, 즉 2차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시험은 다음 달 8일 진행되고 결시생을 제외한 1차 시험 응시생 전원이 대상입니다. 연세대는 1차와 2차 둘 중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든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으로 261명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최대 합격자가 2배인 552명이 된 겁니다. 수험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이 재시험이 목표였고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까지 더해 261명 전원을,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밝히는 등 공정성 침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에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의 추가 모집은 대학 과실 때문이라며 신입생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오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한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연세대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추가 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자 교육부는 안정적 입시 운영을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연세대가 제안한 추가 시험과 이로 인한 합격자 2배 선발은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입생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근거해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이번 11월 첫눈 폭설로 다시 한번 기후 변화를 체감하게 됐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최고 48cm, 지난주 일본 북부지방도 최고 70cm 가까운 폭설이 내렸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 범지구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안전 대책이 사전에 제대로 마련돼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기후가 반복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계가 잘 잡히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